이번 시간에 우리 차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차트 작업이요. 우리가 이제 차트 작업을 할 때는 차트를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문서를 이제 작성하다가 중간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를 이제 작성을 하죠. 이 표를 작성한 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트를 만들 때는 어떤 데이터를 쓴다? 우리가 워드 시험 볼 때 입력하는, 만들어주는 그 표요. 그 표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차트를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차트 작업을 할 때는 우리 프로그램 자체에서 오류가 이제 가장 많이 이제 발생을 해요. 가장 오류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차트를 만들기 전에 반드시 먼저 저장을 먼저 하셔야 돼요. 시험 보는데 내가 저장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쭉 이제 문서를 다 작성했습니다. 싹 다 이제 작성하고 표도 작성하고 이제 문서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 그런 것들 다 입력하고 이제 쭉쭉쭉 편집하고 내려오다가 중간에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를 만들어라 이런 이제 문제를 이제 만난다고요. 근데 내가 이제 저장도 하지 않고 이 차트를 만들다가 만약에 프로그램상에 오류가 생겼어요. 오류가 생기게 되면 프로그램이 그냥 확 꺼져 버리거든요. 프로그램이 확 꺼졌을 때 그때 내가 이제 저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작성한 게 싹 다 이제 잘못하면 다 날아간다고요. 그러면 완전히 이제 시험 망치는 거죠. 해서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때도 차트 만들기 전에는 꼭 저장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작업을 하셔야 돼요. 해서 차트 만들기 전에 우리는 저장을 하더라. 그리고 차트를 다 만들고 나서 그 후에도 또 저장을 하더라. 그걸 이제 머릿속에 집어넣고 차트를 만들기 전후 그때마다 저장하는 거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습관을 이제 잘 들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 차트요. 요 차트의 이제 구성 요소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자고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맨 위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제목이 써져 있죠. 이거는 말 그대로 차트에 붙는 제목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차트 제목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막대기 세로 막대 형태로 되어 있는 그 막대가 있는데 이 막대는 밑에 보니까 2022년 그 데이터다.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져 있죠. 그리고 중간에 보게 되면 이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가 하나 더 있어요. 이런 차트를 보고 우리가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다. 그렇게 부르는데 이 꺾은 선형 형태로 나타난 그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다? 우리 증감 데이터더라. 해서 뭐가 뭔지 그거를 이제 알려주는 요게 이제 우리 범례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이쪽에 반포다, 난가자다, 성수다, 구로다 하고 이렇게 이제 제목들이 들어있죠. 이런 축을 보고 우리가 이제 항목축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 축이요. 이 축을 보고 우리는 갑축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지금 이 차트를 봤을 때는 값이 쭉쭉쭉 써져 있는 그 축이 지금처럼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왼쪽에만 있는데 왼쪽에 있는 그 축을 보고 우리는 갑축이라고 부르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이 축을 보고 우리가 이제 보조 갑축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차트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항목들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갑축을 어떻게 해라, 보조 갑축을 어떻게 해라, 항목축을 어떻게 해라, 범례를 어떻게 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각각 이런 요소가 뭐가 뭔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거기에 해당하는 우리가 문제를 이제 풀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무조건 아래쪽에 붙어 있는 이런 제목들은 전부 다 뭐다? 항목축이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 축을 보고 뭐라고 한다? 우리는 갑축이라고 한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안 돼요. 얘는 지금 세로막대 그 차트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반포, 난가자, 성수, 구로 이런 게 이제 항목축에 이제 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좌측에 있는 이 곳을 보고 우리는 이제 갑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가로막대 차트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는 왼쪽 이 부분이 이제 항목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래쪽 이 부분을 보고 우리는 이제 갑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축이요. 이 축이 항목축이다. 그렇게 기억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의 가로막대형 이 차트에서는 지금 이곳을 보고 우리가 이제 항목축이다.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 그림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게 되면 차트 그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요 글씨가 잘 안 보이니까 요걸 좀 더 크게 확대해서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표 그림이 이제 위쪽에 있고 그 아래쪽에 이 표 아래쪽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를 만들라고 그렇게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근데 그때 내가 작성한 이 표에 들어있는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차트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는데 그때 어떤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차트를 만들어라 그렇게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내가 어떤 데이터를 사용해야 되는지 그건 이제 문제상에서 안 가르쳐 주고 우리가 이 차트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판단해서 이 표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 건지 그걸 이제 직접 판단해서 우리가 이제 차트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때 어떤 데이터를 이제 이용하는지 그건 이제 뭘 보면 되냐? 우리가 이제 이 차트 그림을 딱 봤을 때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우리 항목축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있고 범례로 이제 뭐가 사용이 되는지 그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우리 항목축에 보게 되면 반포, 난가자, 성수, 구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죠. 이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차트에다 나타내 줘야 돼요. 그 데이터는 지금 우리 표로 봤을 때 구분에 전부 다 이제 들어있죠. 그리고 범례를 봤을 때 요 2022년에 그 데이터도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증감의 그 데이터도 나타납니다. 해서 우리 2022년의 데이터와 증감 이곳에 들어있는 이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차트에다가 표시해 줄 거예요. 해서 우리가 내가 표를 지금처럼 이만큼 이제 만들었을 때 지금 구분하고 2022년 그리고 증감 요 세 개 열의 데이터만 가지고 우리가 이 차트를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2020년의 데이터도 있고요. 2021년의 데이터도 있어요. 근데 이 데이터들은 우리 차트에 표현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더라 해서 우리가 이제 차트를 만들어 줄 때 무조건 내가 작성한 이 표에 들어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이용해서 차트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뭐하고 뭐만 보면 되더라? 우리 항목축으로 이제 뭐가 사용이 되는지 어떤 데이터가 사용이 되고 범례로 이제 어떤 데이터가 사용이 되는지 그 두 가지만 보고 우리가 이제 어떤 데이터를 이용해서 차트를 만들 건지 그걸 먼저 우리가 블록으로 먼저 설정해 주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차트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차트를 봤을 때 지금 갑축이라는 게 있고 오른쪽에 보니까 보조 갑축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죠. 그러면 우리 갑축과 보조 갑축이 있을 때 보조 갑축의 데이터를 보면 마이너스 100부터 시작해서 150까지 그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써져 있습니다. 그때 우리 2022년에 그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음수도 없고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 최대값이 150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2022년에 그 데이터는 150일 넘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2022년에 그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보조갑축으로 나타낼 수가 없죠. 우리 증감의 데이터 한번 보세요. 증감의 데이터 보니까 지금 마이너스도 있고요. 우리 최대값이 150인데 150을 넘는 값도 없어요. 해서 마이너스 70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마이너스 최소값이 이제 마이너스 100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전부 다 이 증감의 데이터를 전부 다 이제 표현해 줄 수 있다고요. 해서 우리가 2022년의 데이터와 증감 데이터 이 두 가지의 데이터를 이제 우리 차트에다가 표현을 하는데 그때 2022년의 이 데이터가 이제 갑축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고 이 증감에 들어있는 이 데이터는 우리 보조 갑축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때 2022년의 데이터는 우리가 세로막대형으로 이제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우리 증감의 데이터는 우리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으로 우리가 이제 표현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만들 때 우리가 항목축과 그 다음에 범례 이 두 가지를 보고 어떤 데이터를 범위를 지정해서 우리가 차트를 만들지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때 갑축만 있는 경우도 있고 지금처럼 차트를 만들 때 보조 갑축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보조 갑축을 이제 만들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지금 보조 갑축의 그 데이터의 범위와 내가 이제
이 차트에 나타내고자 하는 그 데이터들을 서로 비교해서 여기서는 이제 증감이라는 게 우리 보조 가축으로 이제 사용이 되면 되겠구나. 그거를 이제 직접 이제 파악을 해 줘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차트 문제 지문 좀 보자고요. 자, 우리 차트 문제를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지문이 있지만 그 중에서 뭐 여백 설정하는 거, 다단 설정하는 거 그런 거는 앞에서 이미 다 하고 이 차트 문제를 이제 짜잔하고 만든다고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차트의 모양은 어떤 걸로 해라 그렇게 써져 있죠. 근데 이중축, 축이 두 개다 그 얘기죠. 축이 두 개인 이중축인 그 혼합형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차트 종류를 이제 합쳐놨다 그 얘기요. 그때 하나는 이제 묶은 세로막 대용으로 하고 하나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해라 그렇게 써져 있죠. 이렇게 이제 문제상에 이런 종류가 써 있더라도 우리는 차트 그림을 보고 우리가 이제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차트의 크기요. 차트의 전체적인 크기는 너비는 이제 80이다 높이는 70이다 크기 고정시켜라 그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차트가 이제 본문에 들어갈 때 그때 이제 위치는 본문과의 배치는 이제 자리 차지로 하고 그때 자리 차지를 할 때 가로는 단의 가운데 0mm로 하고 그리고 세로는 문단 위에 이제 0mm를 해라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리고 바깥 여백 이제 지정하는 것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져 있고 그리고 내가 만든 그 차트에 보게 되면 차트의 제목도 있죠. 그리고 우리 차트에 봤을 때 항목축이라는 것도 있고요. 갑축이라는 것도 있고 보조 갑축이라는 것도 있고 범례도 있고 이렇게 이제 크게 보게 되면 5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 5가지 그 구성 요소에 각각 이제 글꼴을 이제 설정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그때 글꼴은 진하게 9포인트 그렇게 이제 하라고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차트를 짜잔하고 만들고 나서 그 차트는 표의 아랫단락에다가 배치를 시켜라 그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차트 종류 변경과 계열 속성 설정으로 혼합 차트, 혼합형 차트를 이제 구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써 있어요. 해서 우리 차트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지상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차트의 이제 가로 길이가 됐든 세로 길이가 됐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크기 고정도 시키라 그랬죠. 근데 내가 이런 것들을 만약에 한 개라도 틀리게 되면 무조건 이제 5점씩 그렇게 이제 감점이 됩니다. 그리고 차트의 종류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제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중축 혼합형으로 하라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차트의 종류를 이제 내가 다르게 이제 설정을 했다. 그러면 또 5점이 이제 감점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차트를 봤을 때 제목도 있고 항목축도 있고 갑축도 있고 보조갑축도 있고 범례도 있고 이렇게 이제 5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이런 것들 중에서 내가 이제 만약에 빼먹고 만든 게 있어요. 그래도 이제 5점씩 감점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글꼴을 설정해라 진하게 9포인트 하고 나왔는데 내가 이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글꼴을 만약에 내가 이제 설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제 5점이 이제 감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봤을 때 바깥쪽 여백을 위쪽은 5mm다 아래쪽은 이제 7mm다 그렇게 설정하라는데 이걸 내가 만약에 빼먹었어요. 그랬을 때 또 5점이 이제 감점이 됩니다. 그리고 범례도 이제 우리 채점 항목에 들어가는데 내가 이제 작성한 거랑 문제상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이랑 서로 비교했을 때 범례 위치가 조금이라도 다르다. 그러면 그때도 이제 5점씩 그렇게 이제 감점이 됩니다. 해서 이 차트는 감점이 되는 그 점수가 무조건 이제 5점 단위로 그렇게 이제 감점이 돼요. 해서 우리가 이제 차트를 만들고 이런 지시사항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수정하고 그렇게 이제 해줘야 되는데 그때 이제 순서 좀 잠깐 보자고요. 그때 이제 차트를 우리가 작업할 때는 맨 처음에 우리 문서상에 차트 자체가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표, 내가 작성한 그 표에서 데이터를 먼저 범위를 지정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차트를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차트가 이제 짜잔하고 나오는데 그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묶은 세로막 대형 그 차트로 이제 차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전부 다 이제 묶은 세로막 대형이다. 그러면 우리가 따로 이제 차트의 종류를 변경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도 같이 이제 표현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차트의 종류를 변경을 이제 시켜줘야 되겠죠. 그리고 차트의 종류를 이제 변경시키면서 이제 보조축이 만약에 문제 그림상에 있으면 우리도 똑같이 이제 보조축을 전부 다 이제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범례 위치를 이제 우리가 변경을 시켜줄 겁니다. 해서 지금 요만큼을 했을 때 우리가
문제상에 있는 그 차트 그림과 내가 작성한 그 차트 그림이 아주 유사해야 돼요. 왜? 아직 차트의 제목도 집어넣지 않았고 서식도 아직 지정을 안 했잖아요. 그리고 크기도 아직 조정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100%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해서 우리가 일단은 차트,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먼저 해주고, 그리고 나서 문제 그림을 보고 우리가 차트 제목을 이제 쭉쭉쭉 먼저 입력을 이제 해주면 돼요. 차트 제목이 입력이 끝나고 나면 지금 차트의 제목이다, 그리고 항목축이다, 갑축이다, 보조 갑축이다, 범례다, 이런 것들을 이제 글꼴을 이제 설정하라고 문제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 지상을 보고 우리가 이제 서식을 전부 다 이제 지정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문제 지상을 봤을 때 차트의 크기 바꾸라고 나오죠. 위치 바꾸라고 나오죠. 그리고 바깥 여백을 이제 설정하고 나오죠. 이런 것들을 지금 이곳에서 전부 다 이제 우리가 지정을 다 해줄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표의 아랫단락에다가 차트를 이제 배치해라, 그렇게 이제 써져 있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문제 그림과 100% 똑같이 이제 맞춰주기 위해서 차트의 위치를 우리가 이제 변경을 시켜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한글 프로그램을 켜서 우리 차트 요 문제 좀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문제지상 우리 거를 보게 되면 문제지에 이제 주어진 대로 그렇게 이제 입력을 해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 차트를 만들 때 그때 이제 제한 시간은 1분 30초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다 풀고 나서 그때 저장 위치는 C 드라이브 WP라는 그 폴더에다가 차트라는 요 제목으로 이제 저장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여백 설정하는 거에 대해서 나왔고요. 그 밑에 보니까 이제 다단 설정하는 게 나왔죠. 이런 것들은 앞에서부터 계속 하던 거라 어렵지 않게 이제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번 시간에 문제 풀 때는 우리 예제 파일을 불러다가 우리가 차트 작성하는 것만 딱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리 예제 문제를 열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가 이미 작성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본문의 내용이 이렇게 이제 써져 있죠. 지금 이 데이터는 우리 편집 용지도 전부 다 이제 설정이 다 된 거고 우리 다단 설정도 다 된 거고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들어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제 차트를 이제 만들어라, 그거죠. 그때 이제 문제 그림 좀 잠깐 가지고 올게요. 자, 우리 문제 그림을 보니까 문제 그림에 지금처럼 차트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표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차트를 만들 건데 그때 이제 어떤 데이터를 사용해야 되냐, 그거는 우리가 이제 이 차트 그림을 봤을 때 우리 항목축과 우리 범례 이 두 가지를 보고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고요. 지금 우리 항목축을 봤을 때 반포, 난가자, 성수, 구로하고 요 데이터가 이제 사용이 됐죠. 이런 이제 데이터들은 전부 다 이제 구분에 들어 있고 그때 이 네 가지 데이터를 모두 다 이제 차트에다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이만큼 이제 범위를 지정해 주면 돼요. 그때 반포부터 시작해서 구로까지의 뭐를 나타내라? 우리 2022년에 그 데이터와 증감 데이터를 이제 이 차트에다 표현했다, 그거예요. 해서 우리가 이제 2022년에 이 데이터와 증감 데이터 이만큼을 이제 우리가 범위로 설정하고 그리고 차트를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때 지금 여기 보면 2020년의 데이터와 2021년의 데이터도 있지만 이 두 가지의 데이터는 우리 차트상에 없죠. 표현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이 데이터들은 빼고 구분하고 우리 2022년 증감 요 세 개 열만 가지고 이제 차트를 만들 거예요. 그때 지금 우리 갑축을 봤을 때는 지금처럼 0부터 시작해서 우리 2000까지 최대값 2000까지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게끔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때 우리 2022년의 데이터가 있고 증감 데이터가 있을 때 증감 데이터는 이제 음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음수의 값을 지금 이 갑축에서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없더라. 그때 우리 보조 갑축을 봤을 때 여기서는 마이너스 100부터 시작해서 최대값 150까지의 데이터를 표현한다고요. 그러면 이 보조 갑축에서 우리 2022년에 보게 되면 1762가 있는데 이 데이터의 값을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없더라. 해서 이 2022년의 이 데이터가 이제 우리 이 차트로 봤을 때 이제 우리 갑축으로 이제 사용이 될 거예요. 갑축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증감, 이 데이터가 이제 보조 가축으로 이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차트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차트를 만들 때는 내가 이제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 있죠? 요걸 이제 범위를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요만큼이랑 요만큼이랑 이렇게 이제 범위를 지정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이제 떨어져 있는 것들 이렇게 이제 데이터 범위를 지정할 때는 우리가 일단은 9분부터 시작해서 9로까지 요만큼 이제 우리가 블록으로 먼저 설정을 해주고 그리고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꾹 누른 상태에서 2020년과 증감의 데이터를 싹 다 우리가 블럭을 이렇게 이제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여기 위쪽에 보게 되면 이제 차트 만들기 하고 이곳에 이제 아이콘이 있죠. 얘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지금처럼 우리가 표에서 특정 범위를 우리가 설정하게 되면 지금 이곳에 요 아이콘이 이제 표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표 디자인이라는 이 아이콘이 이제 생성이 돼요. 만약에 이 아이콘이 없다. 그 얘기는 우리가 표를 이제 아직 선택하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얘는 표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을 때만 표 디자인 요 아이콘이 이제 짜잔하고 나타납니다. 이곳에 들어가게 되면 차트 만들기라고 있어요. 요 차트 만들기를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지금처럼 차트 데이터 이제 편집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지금 이곳에 나타난 이 데이터는 우리가 아까 범위 잡은 곳 있죠? 그곳의 그 데이터요. 해서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따로 뭐 데이터를 편집할 필요는 없어요. 해서 요런 이제 표가 짜잔하고 뜨면 여기서 이제 X 버튼 눌러서 그냥 닫아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차트가 쭉쭉쭉 이제 작성이 돼 있어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차트가 이렇게 이제 작성이 돼서 이렇게 이제 나타났어요. 이 차트, 내가 방금 만든 이 차트는 우리가 차트 만들기 그걸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묶은 세로막대용으로 그렇게 이제 자동으로 기본 차트로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됩니다. 그때 우리 문제 그림을 보면 묶은 세로막대형도 있지만 뭐도 있다?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도 있더라. 근데 우리 문제상에 우리 차트의 모양은 이중축 혼합형으로 해라. 그때 이제 묶은 세로막대형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도 나와 있죠. 그때 우리가 요 증감 데이터요. 이 증감의 데이터가 이제 주황색 막대기로 그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다고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주황색 막대기를 우리가 표식 있는 꺾은 선형 그걸로 이제 바꿔줄 거예요. 그러면 이 주황색 막대기를 내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막대의 길이가 너무 짧아서 잘 선택이 안 돼요. 선택하기가 만약에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이 차트를 이제 선택을 했을 때 아무 곳이나 아무 곳 이곳이 됐든 얘가 됐든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곳이나 그냥 한번 더블 클릭을 하세요.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화면 오른쪽에 개체 속성하고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개체 속성이다 하고 이렇게 떴고 그 바로 밑에 보니까 이제 차트 영역 그렇게 이제 써져 있죠. 여기서 그 뒤에 거 요걸 이제 한번 클릭하게 되면 우리 차트에 들어있는 모든 구성 요소가 이렇게 쭉쭉쭉 떠요. 차트에 제목도 있고 범례도 있고 차트 영역이다 그림 영역이다 항목축이다 갑축 주 눈금선이다 그 다음에 계열 2022년의 계열이다 그 다음에 증감 계열이다 하고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중에서 우리는 이제 증감 계열 요걸 이제 선택해 주면 돼요. 해서 증감 계열을 내가 여기서 클릭을 해 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주황색 막대기가 전부 다 이제 선택이 된다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개체 속성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가 만들어지면 차트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죠. 그때 이 위쪽에 보게 되면 우리 차트 서식이라는 요 메뉴가 있어요. 요 뒤에 있는 요 아이콘이 이제 차트 서식인데 요 차트 서식을 내가 땅 하고 이제 클릭했을 때 지금 차트 요소하고 여기서 이제 요소를 내가 이제 선택할 수 있게끔 또 똑같이 이렇게 이제 뜬다고요. 해서 여기서 이제 계열 중에 이제 증감이라는 그 계열을 내가 여기서 선택을 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여기서 우리가 선택을 해줘도 됩니다. 그거는 편한 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요 주황색 우리 증감이라는 그 계열을 선택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차트의 종류를 바꿔야 되겠죠. 차트의 종류를 바꿀 때는 여기서 이제 차트 디자인 이곳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메뉴가 이렇게 이제 쭉 떠요. 쭉 뜨는데 그 맨 앞에 보게 되면 이제 차트 종류 변경이라고 있죠. 해서 차트 종류 변경 여기서 이제 바꿔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이제 주황색 막대기를 선택할 때 지금처럼 더블 클릭해서 우리가 개체 속성 여기서 이제 우리가 증감이라는 그 계열을 선택하고 나면 우리가 이 메뉴를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에 차트 디자인이 선택이 돼 있는 그 상태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바로 바꿔버리면 되겠죠. 안 그러고 내가 여기서 이제 바꿨다, 여기서 바꿨다, 여기서 이제 계열, 증감이라는 그 계열을 내가 선택하고 나면 내가 또 이 아이콘을 클릭해서 우리가 차트 종류를 이제 변경을 시켜줘야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 다시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가 만들어지면 우리가 주황색 요 이제 증감이라는 요 막대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이 잘 안 돼요. 선택이 잘 안 될 때는 차트 이 안에서 내가 여기가 됐든 여기가 됐든 여기가 됐든 여기가 됐든 아니면 비어있는 곳이 됐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아무 곳이나 더블 클릭을 한번 하세요. 그러면 화면 오른쪽에 이제 개체 속성하고 떴죠. 그러면 여기서 차트 영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곳을 내가 선택해서 증감이라는 그 계열을 내가 여기서 이제 선택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증감이라는 그 계열이 싹 다 이제 선택이 됐다고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 위쪽에 지금 현재 얘가 이제 선택이 되어 있는데 내가 이 차트 디자인을 내가 얘를 이제 변경시킨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차트 종류 변경 요걸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된다고요. 해서 내가 지금 주황색 막대기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그 주황색 막대기의 차트 종류를 변경하겠다 그겁니다. 그때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게 되면 꺾은 선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문제상에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하라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 그림에도 지금처럼 꺾은 선형인데 이렇게 이제 네모 표식이 붙어 있죠. 해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다 해서 요 아이콘을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돼요. 해서 내가 이 모양 위에다가 마우스를 이렇게 이제 갖다 대게 되면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다 하고 차트의 이름이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여기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요것만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돼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주황색 막대기가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차트 작업 순서를 봤을 때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차트를 짜잔하고 만들었죠. 만들고 나서 지금 방금 차트 종류를 이제 변경을 한 거예요. 변경을 했으면 이제 아까 이제 문제 그림상에 봤을 때 보조축이 있었죠. 그 보조축을 이제 지정해 줄 겁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문제 그림상에 봤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보조축이 있는데 이 보조축으로 사용된 게 우리 아까 증감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꺾은 선형이요. 꺾은 선형을 우리가 이제 보조축으로 지정할 거니까 이 중에서 이렇게 이제 표식이 붙어 있는 곳이 있죠. 이곳 중에서 아무 곳이나 우리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놓고 더블 클릭을 해요.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화면 오른쪽에 이 개체 속성 그 창에 우리 데이터 계열 지정하고 기본축이다, 보조축이다 이렇게 이제 나타나죠. 그러면 우리가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얘는 이제 보조축으로 쓰겠다라고 해서 보조축 요거 이제 우리가 클릭만 해주면 됩니다. 클릭을 했더니 문제 그림처럼 마이너스 100부터 시작해서 150까지 이렇게 이제 보조축이 생기죠. 보조축이 생기면서 이 증감의 이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준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문제 그림과 서로 비교해 보면 내가 지금 방금 작성한 이 차트는 이 범례가 차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 오른쪽에 붙어 있죠. 근데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얘는 차트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범례가 있다고요. 요 범례 요것도 이제 위치 좀 바꾸자고요. 우리가 이제 범례 위치를 바꾸고자 했을 때는 우리가 범례를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돼요. 이렇게 이제 범례를 우리가 클릭하게 되면 범례가 이제 선택이 되고요. 그때 이 화면 오른쪽에 이제 개체 속성 이곳을 봤을 때 범례라고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죠. 그때 이곳에 보게 되면 이제 범례 위치를 이제 어디로 할래? 그렇게 물어봐요. 지금은 현재는 이제 오른쪽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는 아래쪽으로 이제 변경을 시킬 거라고요. 해서 여기서 이제 아래쪽 요것만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문제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범례가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범례 위치까지 싹 다 이제 지정하고 나면 더 이상 이 개체 속성 이 창은 더 이상 우리한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X 버튼 눌러서 닫아버리면 돼요. 그럼 우리 순서로 봤을 때 맨 처음에 이제 차트 만들고 그 다음에 차트 종류 변경했죠. 변경하자마자 보조축이 있을 때는 보조축을 지정해 주면 되고 만약에 보조축이 없다 그러면 이걸 안 하면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해준 게 범내 위치, 문제의 그림을 보고 우리가 범내 위치를 변경을 시켜줬어요. 우리가 이제 문제의 지상을 봤을 때는 범내 위치를 어디로 해라? 안 나온다고요. 그냥 문제의 그림을 보고 우리가 판단해서 범내 위치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뭘 하면 되냐? 차트 제목 입력하고 우리가 이제 서식을 전부 다 싹 다 변경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요 두 가지 일단 해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차트 제목 요거 이제 집어넣을 거예요. 문제상에 보게 되면 이제 차트가 제목이 이렇게 이제 써져 있죠. 그러면 요 제목을 일단 우리가 써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차트 제목 써져 있는 거 요거 이제 한번 선택하게 되면 차트 제목이 선택이 돼요. 그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제목 편집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주면 됩니다.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차트 글자 모양하고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여기 글자 내용 써라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차트 제목이라고 지금 현재 써져 있죠. 요거 이제 싹 다 지워주고 지금 요 제목 띄어쓰기 조심해서 우리가 똑같이 입력해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곳에 작성된 거 싹 다 이제 지우고 여기다 이제 각 한 칸 띄고 지역 한 칸 띄고 이산화 질소의 농도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목을 다 썼으면 지금 우리 문제 지상을 봤을 때 차트의 제목하고 항목축 그리고 갑축 그리고 보조 갑축 그리고 범례 이 5가지 항목 이 5가지 구성 요소의 글꼴을 어떻게 설정해라? 진하게 9포인트 이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우리가 차트의 제목을 이렇게 이제 쓰고 나면 그 아래쪽에 글자 진하게 여기서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글꼴 크기도 여기서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해서 진하게 한번 클릭해주고 여기다가 우리가 직접 이제 구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설정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차트의 제목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왼쪽 거 요거 이제 바꾸자고요. 우리가 진하게 9포인트를 해야 되는 게 차트 제목은 지금 방금 했죠. 그리고 이 갑축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항목축도 해야 되고 우리 범례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조 갑축도 해야 되고 전부 다 해야 된다고요. 해서 글씨가 써져 있는 곳은 다 해야 되니까 우리가 제목 바꿨으니까 우리 갑축부터 좀 하자고요. 내가 이제 갑축을 한번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갑축이 전부 다 이제 선택이 돼요. 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글자 모양 편집 이곳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해서 글자 모양 편집에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뜨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제 진하게 그리고 9포인트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설정만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설정해서 클릭이요. 그 다음에 우리 항목축이요. 항목축 요것도 이제 한번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글자 모양 편집 이곳으로 들어가 주면 돼요. 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진하게 9포인트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고 여기서 이제 설정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이제 설정해서 클릭이요. 그 다음에 이제 범례도 바꾸자고요. 범례 요것도 이제 한번 클릭해주면 범례가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그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글자 모양 편집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났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진하게 9포인트에서 이렇게 진하게 9포인트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할 거 다 했으니까 설정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설정해서 클릭이요. 그 다음에 우리 보조 갑축 얘도 이제 바꿔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보조 갑축 이것을 이제 한번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보조 갑축이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그때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글자 모양 편집으로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진하게 9포인트 이렇게 이제 설정해주면 돼요. 그래서 할 거 다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설정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설정해서 클릭이요. 해서 지금처럼 제목부터 시작해서 이 5가지 모든 구성 요소를 우리 진하게 9포인트 그렇게 이제 싹 다 변경을 시켜줬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질문하신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전부 다 이제 진하게 9포인트로 바꾸는데 우리 차트하고 갑축하고 보조 갑축 그리고 우리 항목축 그리고 범례 이 5가지를 한꺼번에 전부 다 이제 선택을 해서 한꺼번에 진하게 9포인트 만들면 안 돼요? 그렇게 이제 질문하신 분들이 간혹가다 계십니다. 이 차트의 구성 요소들은 우리가 하나씩만 선택할 수 있지 한꺼번에 여러 개를 싹 다 이제 같이 이제 선택은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따로따로 들어가서 전부 다 진하게 9포인트를 싹 다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서식 설정 싹 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게 차트 크기 그리고 속성 지정 이런 것들 이제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차트 위치만 잡아주면 됩니다. 자, 우리 차트 지상을 봤을 때 지금 우리 차트의 모양 요건 이제 아까 다 해줬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차트의 크기는 너비는 80이다 높이는 70이다 그 다음에 크기 고정시켜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 우리가 이제 차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보게 되면 개체 속성이라고 있어요. 개체 속성을 클릭해 주면 됩니다. 개체 속성을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개체 속성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는데 위쪽에 보게 되면 이제 크기 바꾸는 곳이 이곳에 있어요. 그래서 개체 속성을 땅 하고 들어가자마자 우리가 이제 탭 버튼 한번 눌러주고 80이요. 그리고 탭 70. 그러면서 이제 탭 누르고 스페이스 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너비하고 높이하고 크기 고정까지 이렇게 이제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차트의 크기 요거 이제 완전히 전부 다 끝났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위치하고 나왔어요. 본문과의 배치는 이제 자리 차지로 하래요. 자리 차지가 지금 요 두 번째 거죠. 그래서 요 아이콘 이제 우리가 클릭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가로는 단의 가운데 0mm, 세로는 문단 위에 0mm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가로하고 세로가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얘네들 이제 우리가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해서 일단 자리 차지 먼저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가로는 단의 이제 가운데 요거를 이제 가운데로 고쳐주고 가운데 0mm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세로는 이제 문단 위에 0mm요. 해서 지금 여기 13.39하고 써져 있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더블 클릭한 다음에 숫자 0만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자리 차지 선택해 줬고요. 단의 가운데 0mm다. 문단 위 0mm다 해서 우리 위치와 관련된 것들 싹 다 이제 우리가 변경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우리 바깥 여백을 이제 설정해라 나오죠. 얘는 우리가 이제 여백 및 캡션이라는 이 탭이 따로 있어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동하게 되면 맨 위에 우리 바깥 여백하고 써져 있죠. 문제 보니까 위쪽 5mm 아래쪽 7mm 그렇게 써 있어요. 우리 위쪽과 아래쪽이 지금 이곳에 있거든요. 해서 우리가 위쪽 더블 클릭해주고 5, 그 다음에 아래쪽 숫자 쓰는 부분 더블 클릭하고 7이요. 그래서 위쪽과 아래쪽을 이렇게 이제 변경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정할 거 다 해줬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설정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해서 설정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차트의 크기가 바뀌면서 이렇게 이제 차트가 작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지상 보게 되면 요 이제 서식 변경하는 거 진하게 9포인트는 아까 다 해줬죠.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표에 아랫단락에다가 이 차트 자체를 이제 배치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해주냐? 우리가 차트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키보드에서 컨트롤 X를 눌러요. 컨트롤 X가 우리 잘라내기죠. 잘라내기를 한 다음에 우리 표 아래요. 표 아래 보게 되면 표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되어 있고 그 밑에 이곳에 이제 또 문단이 또 시작하죠. 그 사이요. 우리 차트 밑에 보게 되면 지금 이곳에 한 줄 띄워놓은 곳 있죠. 이곳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고 우리가 붙여넣기 컨트롤하고 V를 해주면 됩니다. 해서 지금 이곳에서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릴 때 우리가 컨트롤하고 V요. 컨트롤 V를 하게 되면 이제 문제의 그림과 똑같은 그 위치에 이렇게 표의 아랫단락에 이렇게 이제 차트가 위치합니다. 그리고 차트 이제 지상을 보게 되면 차트 종류 변경과 계열 속성 설정으로 우리 혼합형 차트를 구성해라. 전부 다 이미 다 해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작성한 그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됐어요. 그래서 문제의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차트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차트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 차트 만드는 것도 우리 1분 30초 안에 전부 다 이제 싹 다 이제 끝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차트 만드는 거 요거 하나 가지고 반복적으로 계속 연습 좀 하세요. 우리 여기서는 특별하게 쓴 우리 뭐 단축키 같은 거 없어요. 자, 그럼 요 문제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그 뒤에 우리 연습 문제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